순열과 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열은 말 그대로 그냥 순서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순서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는. 조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뽑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피자에 뭔가 순서 있게 놓여져 있어요? 아니면 아무거나 막 뿌려져 있습니까? 막 치즈랑 버섯. 맛있겠다. 그, 막 아무거나 막 때려박은 피자를 뭐라 불러요? 컨비네이션 피자라 부르죠. 네,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인데 말 그대로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고요. 얘는 순서 있는 어떤 나열을 뜻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론도 같이 보고요. 이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밑줄 치시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사건 A 또는 B, 여기 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A 또는 B, 그때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하는 건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개의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개의 사건은 합한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하고요,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3의 배수가 나오거나 5의 배수가 나오거나. 그래서 요 또는은 또 거나 라고도 많이 해석을 해요. A이거나 B, 그때는 두 개의 사건의 각각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배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속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두 개의 사건을 곱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돼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연속돼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되셨나요? 그때 두 개의 사건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사위를 두 번 연달아 주사위를 연달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 나온 주사위에는 3의 배수, 두 번째 나온 주사위에는 6의 약수.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두 번째 6의 약수는 네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네 가지를 곱해서 전체 사건을 구성한다 라고. 문제 풀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두 사건 합할 때는 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하는 거고, 고배 법칙, 두 개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런 거거든. 주사위를 두 번 던지거나 아니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렇게, 그때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곱하는 이유는 연구 1번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2, 3, 5, 첫 번째 4가 나오고 또 2, 3, 5, 첫 번째 6이 나오고 2, 3, 5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세 가지 경우를 갖고 있어요. 전체 세 가지인데 각각 세 가지 갖고 있으니까 전체 9가지가 나오고, 그때 3 곱하기 3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라는 말도 곱한다, 연속해서 던지는 것도 곱한다. 네, 이건 근데 문제 풀면서 충분히 이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밑줄 치시고, 요거를 집합에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불렀거든요. 포함 배제의 원리.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을 더했는데 만약에 겹치는 사건이 있으면 한 번씩은 좀 빼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한번 문제 풀 때 파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이걸 여사건인데 여사건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중학교 때 한번 파악해 보셨죠? 이런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순열 공부해 볼게요. 순열 MPR이라고 읽고요. 이 P를 퍼뮤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퍼뮤테이션. 그래서 퍼뮤테이션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자, 그 다음에
자, NPR,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해 이런 뜻이거든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해. 이렇게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내가 나열할 자리가 몇 개뿐이 없습니까? 3개뿐이 없는 거죠. 자, 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 이런 뜻이에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OPR 이렇게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 이게 나열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숫자가 올 수 있어요? 5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고 5가 왔다고 친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숫자가 올 수 있어요? 4가지 숫자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2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3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고 지금 숫자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OP3이라는 의미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해석할 건데 5로부터 3번 연달아 곱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5로부터 3번을 연달아 곱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한 번 더 연습해 보면 6P2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6 곱하기 5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6으로부터 연속해서 2번 곱해. 뭐 7P1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7로부터 연속해서 한 번 곱해. 요거를 이제 문자로 사용할 거예요. 문자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NPR은 n으로부터 몇 번 곱해? r번 곱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 빼기 1, n 빼기 2,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n 빼기 r마 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1, 2, 땡땡땡 r마 1 하고 여기 앞에 0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전체 r개를 곱해야 되니까 r개 모르게 r개를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전체 세하려 보면 0부터 세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가 r개가 만들어져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n마 r 플러스 1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거. 됐나요? 한 번만 더. NPR은 n 빼기 1, n 빼기 땡땡땡, n마 r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자가 이렇게 문자로 된 거는 잘 안 쓰이겠죠. 문자로 된 건 잘 안 쓰이고 이제 숫자로 된 것만 쓰이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4P2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4로부터 2번 곱해 이런 식으로 쓰일 거니까 되셨죠? 네. 자, 여기 별표 치시죠. 1부터 n까지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곱한 거예요.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pn 자체가 뭐예요? n으로부터 n번 곱해 이 뜻이거든요. n으로부터 n번 곱해라고 한 말은 n으로부터 1까지 곱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숫자로 예를 들면 5p5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5로부터 5번 곱해. 그 녀석은 5 팩토리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OP3이라는 녀석은 5로부터 몇 번 곱한 거예요? 5로부터 3번 곱한 건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얘는 5로부터 1까지 곱한 거고 얘는 2로부터 1까지 곱한 거죠. 뒤에 이렇게 약분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OP3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2는 뭐냐면 이 2는 이런 거예요. 5로부터 3을 빼서 나머지 팩토리얼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NPR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NPR로 표현한다면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는 n개에서 r개를 뺀 나머지 팩토리얼을 나눈다. 이런 모양이 요 녀석이에요. 숫자로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pr은 n팩을 n마 r 팩토리얼로 나눴다.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정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np형은 1이라고 정의하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는 약속이죠. 저렇게 약속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됐나요? 연구 1번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npr은 n, n-1, p, r-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좀 예를 들면 이렇게 6p3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6p3은 6 곱하기 5p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외울 건 아니야, 알겠지? 외울 건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6p3의 의미가 뭐냐면 1, 2, 3, 4, 5, 6이라는 이런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6명의 사람 중에 3명을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형태, 그 경우의 수를 세아리는 걸 6p3이라 불러요. 1, 2, 3, 4, 5, 6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이걸 6p3이라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 6 곱하기 5p2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6 곱하기 5p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6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쫙 나열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 4번, 5번, 6번 6명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건 6가지라고 표현하고, 여기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갖고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을 6p3이라 불렀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자리에 6명이 올 수 있으니까 6을 곱해주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6, 그리고 여기는 5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봐봐요. 6p3이라는 것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6으로부터 3번 곱해라는 뜻인데, 앞에 6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 5 곱하기 4라는 것은 5로부터 2번 곱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 뜻이겠죠.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라 이 뜻이고, 외울 식은 아닙니다. 자, 7로부터 몇 번 곱해야 42가 나오나요? 2번이겠죠. 7, 6에 42. 자, 어떤 숫자로부터 3번을 연달아 곱해야 120이 되냐 이 뜻이거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 5, 4 눈대중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6, 5, 4 하면은 이게 30, 120이니까 n은 6이 되겠죠 이렇게.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읽고요.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컨비네이션이라고 쓰는데요. 자, 절대 영어를 몰라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컨비네이션 피자처럼 이제 조합,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이거 C는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가시 같은 거 뽑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뽑죠. 이렇게 C 이렇게. 이렇게 아야가 여기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C. 그냥 외웁시다. 아, 너무 옛날 거네. 나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줘갖고 이게 너무 재미없죠? 자, 이 C는 그러니까 이게 나 어렸을 때 어떻게 선생님 물어봐 얘기했냐면 P는 뭐냐면 P는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뜻인데 이게 왜 순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그 주차장 가면 P라고 적혀 있잖아요. 너네 주차장 가면 어떻게 해? 순서대로 주차하지 이러면서 그냥 외웁시다. 이것도 너무 억지다. C 이렇게 뽑는다. 근데 봐봐요. 한번 다시 들어봐요. 자, OP3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OP3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해 이런 뜻이거든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해,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해 라는 뜻이고 얘는 5명 중에 3명 뽑아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열해 라는 어떠한 숫자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3명을 나열해 라는 숫자죠. 여러분 보시면 3명을 나열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렸을 때 해봤죠? 3명 나열하는 건 맨 앞에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3명이 올 수 있고 여기 2명이 올 수 있고 1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3명을 나열하는 건 몇 팩토리알이에요? 3팩토리알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OP3이라는 것은 5명 중에 3명 뽑아서 그 3명을 나열하는 3팩을 곱한다. 라는 것은 디디딩 OC3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앞서 외웠던 OP3을요 몇 팩으로 나눠요?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래다가 빈 공간에다가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건 친구들아 4명 중에 4명 중에 2명 뽑아 나열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2명을 나열해. 2명을 나열하는 건 2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두 가지거든요. A와 B, B와 A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따라서 4C2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4P2를 2팩으로 나눠 이렇게요. 4로부터 2번 곱하고 2팩 나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4C3 한번 해볼까요? 4C3은 어떻게 해요? 4로부터 몇 번 곱하고? 4로부터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몇 팩토리얼로 나눠? 3팩토리얼로 나눠 이렇게 외울게요. 몇 번 더 연습해볼까요? 6C3 6C3은 6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 6으로부터 3번 곱하고 몇 팩으로 나눠? 3팩으로 나눠 이렇게요. 준비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좀만 더 숫자 외우고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어떤 숫자 외울 거냐면 2개짜리들을 좀 지금 오늘 왔으니까 좀 외워봅시다. 3C2는 3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눠 이거거든요. 그럼 몇이에요? 3이죠. 자, 4C 4로부터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2팩으로 나눠. 그러니까 몇이죠? 6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4로부터 2번 곱하고 2로 나누는 형태죠. 자, 요거를 오늘 외웁시다. 10이 되겠죠? 6C2는 15가 되겠죠? 6으로부터 2번 곱하고 2로 나눠. 너무 지겹니? 큰일이다. 요거 외웁시다. 7C2는 21이 되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미리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이에요? 1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요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숫자들이기도 해요. 됐니? 좋습니다. 4C3
4C3은 몇일까요? 4로부터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 이거거든요. 3팩은 6이에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죠. 이건 4다. 이렇게 5C3도 하나 외워놓읍시다. 5C3은 543을 쓸게요. 54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그게 몇이에요? 10이다. 이렇게 6C3은 20이다. 이 정도까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아예 그냥 우리가 뭐 파이를 3.14 1592 정도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딱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그냥 64, 20, 얘는 10, 얘는 4, 얘는 15, 21, 28, 10 이렇게 어디다 메모해 놓고 좀 익숙하게 보셔야 나중에 연산할 때 안 흐트러지거든요. 진짜예요. 요 정도만. 더 큰 숫자는 뭐 당연히 못 외우고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NCR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NPR이 뭐였습니까? NPR이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썼던 거겠죠. 근데 NCR 자체는 NPR을 R 팩으로 한번 나눈 거거든요. 이 녀석을 R 팩토리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마 R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C3은 두 가지 방법으로 6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 6으로부터 3번 곱하고 6으로부터 3번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6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 6에서 3 뺀 거 몇 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차피 다 똑같은 겁니다. 계산을 하면 20이 되겠고 이렇게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인가? 아닌가요? 표정들이 막 되게 심각한데? NC형은 1이라고 쓰고요. NCN도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N개 중에 0개 뽑는 거 NC0 1. N개 중에 N개 모조리 뽑는 거 1.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형태고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리고 뺀 거 팩토리얼. 필히 좀 외워주세요. 연구 1번 슈퍼별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5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은 10가지가 있잖아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 뽑는 방법은 5개 중에 3개를 남기는 방법하고 남기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3명을 남기는 거랑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결국 경우의 수가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CR N명 중에 R명을 뽑는다는 건 N명 중에 N-R명을 남기는 거와 동일하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앞에 거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N에서 R 뺀 거, M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내용이고요. 얘는요,
요 앞에 거 팩토리얼 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이고요. n에서 n-r 빼면 r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양변이 똑같아집니다. 연습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10C7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0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요. 10으로부터 7번 곱하고 7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이제 이렇게 연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겠다 이거예요. 10C3으로 연산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연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으로부터 몇 번만 곱하면 되니까 3번만 곱하면 되니까 연산이 좀 더 편리해지겠죠? 오케이. 필히 암기. 자, 몇 C2가 15인가요? 6이 되겠죠. 이런 건 암기해 주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녀석은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NC3이라는 것에 N으로부터 몇 번 곱해? N으로부터 3번 곱하고 몇 팩으로 나눠? 3팩토리얼로 나눠 이런 뜻이에요. 이게 NC3이에요. 이거랑 n-c2는 뭐야? n-1로부터 몇 번 곱하고 n-1로부터 2번 곱하고 2팩으로 나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따라서 n은 몇이 됩니까? 3이 돼야 요 3이 약분이 되면서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연산하는 것도 연습해 주시고요. 자, 필수 문제 1번 요거 중딩 때, 아기 때 좀 해봤죠? 네.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B에서 D까지 가는 거 2가지가 있고요. 이거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곱해갖고 윗줄로 가는 건 6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랫줄로 가는 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6가지와 9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윗줄로 가면 6가지, 아랫줄로 가면은 9가지.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는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5가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다, 이거. x 더하기 y가 몇이 되는 수가 있겠어요? 2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3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요게 근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가면 요거 쓰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은 공식까지 외우기는 힘드니까 그냥 세하려 봅시다. 한 가지가 있겠고 가지. 요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 2, 2, 1 두 가지. 1, 3, 2, 3, 1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합치면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가 있겠고. 뭐 그냥 세하리면 되니까. 중학교 때 해봤죠? 짝수 별표 치고 곱이 짝수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홀수인 거 빼는 거 요것도 이제 나중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홀수인 거는 색이 되게 쉽거든요. 전체가 36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주사위가 6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6가지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갖다 던지니까 두 개를 곱해서 전체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두 개 곱해서 홀수 나오는 경우를 빼면은 짝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홀수 나오는 경우는 홀수와 홀수를 갖다 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홀수 몇 가지예요? 3가지. B에서도 홀수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를 갖다 빼갖고 27가지다 이렇게 적는 연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거 곱이 짝수인 경우는 항상 전체에서 빼는 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네. 1번은 아까 했고 2번 별표 칠까요? 요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식은 암기.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막 저런 게 뭐야? 저런 게 왜 나왔지? 막 이러는데 나중에 계속 나와요. 문제집마다.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외우게 될. 아니 근데 외우는 의지가 있어야 외워지는 거다. 보기만 해도 외워지는 건 아니고. 이런 건데 봐봐요.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주머니일까요? 아주머니. 옆집 보면 옆집 아주머니 계시죠? 아주머니. 자, 와우. 자, 공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특별한 공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존재겠죠? 이런 특별한 존재. 그럼 어떡하지? 자, 6개, 1, 2, 3, 4, 5, 6, 6개의 공 중에 선생님이 3개를 뽑고 싶어요. 그럼 6시 3이니까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6가지 중에 3개를 뽑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눠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6가지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저 특별한 공을 뽑은 경우가 있겠고 특별한 공을 안 뽑은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한 공을 뽑았다면 나머지 요 하얀색 있죠.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겠고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겠고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내가 뽑은 3개에는 특별한 공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특별한 공이 있다면 나머지에서 2개 뽑은 거고 특별한 공이 없다면 나머지에서 3개 뽑은 거고 이 2가지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겁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c, n-c, r 요렇게 외울 거예요. 자, 앞에 게 똑같습니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입니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뒤에 거 중에 큰 거 쓰고 앞에 것 중에 하나 큰 거 쓰면 됩니다. 5 똑같죠? 2, 3 하나 차이예요. 5보다 하나 큰 거 6이라고 쓸 것이고요. 2와 3 중에 큰 거 3이라고 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7C3 더하기 7C4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사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사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도 자, 앞에 거보다 하나 큰 거 쓰시고 뒤에 거 중에 큰 거 쓰셔가지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8로부터 몇 번 곱하고 8로부터 4번 곱하고 4팩으로 나누렴. 요렇게요. 띠용. 겁나 중요해요. 이거 확률과 통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1학년 때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래야 2학년 올라가서 꿀 좀 빨고 수능 때는 이제 그냥 꿀 마시면 돼. 떨어지는 꿀. 우리가 그 수도꼭지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지금 그런 말 들어봤죠? 지금 힘든데 되게 지금 힘든 이유가 수도꼭지를 만들고 있어서 힘들어요. 수도꼭지 만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딱 틀면 꿀이 막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을 수도꼭지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3학년 올라가서 수도꼭지만 탁 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진짜. 자, 나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수도꼭지 만든다고. 띠롱. 해볼게요. 자, 이게 뭐야? 아니 그냥 풀면 돼. 알겠지? 할 수 있죠? n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얘는요? 몇으로 나눈 거죠? n으로부터 2번 곱하고 2로 나눈 거고 이게 15다 해서 요 방정식 풀면 되겠고 오케이. 자, 얘는 6으로부터 4번 곱하고 6, 5, 4, 3 이렇게 되겠고 얘는 6 곱하기 mp3이야. 너무 티난다. 얘는 5로부터 3번 곱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5가 되겠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 녀석은 뭘까요? 6CR이라고 하면은 6C 6마R 요렇게 쓰는 거잖아요. 맞죠? 6CR은 6C 6마라고 똑같잖아요. 자, 따라서 얘가 되면 되겠네요. R 플러스 2가 6 마이너스 R 요게 되면 되는 거니까 R은 몇이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앞에 있는 성질 요리조리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나올 때 그때그때 다 전개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굳이 해볼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하셨던 요것만 외우세요. 알겠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식입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요거 찢어버리지 말고 그냥 냅둬. 알겠지? 아니, 우리 3학년 언니들은 너무 이거 안 나와 이러면 그냥 찢어버리더라고. 다신 보기 싫대. 네 자리 짝수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네 자리 짝수인데 끝에 뭐가 오면 짝수예요? 0이 오면 짝수겠죠? 끝에 0이 오면 짝수니까 1, 2, 3, 4가 남은 거고 여기 몇이 올 수 있어요? 몇 개가 올 수 있어? 네 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연달아 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 갖다 곱하면 되겠고 0까지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몇이에요? 24가지가 있겠고 끝자리가 0이 온 것만 짝수입니까? 아니면은 2 또는 4가 온 것도 짝수예요? 2 또는 4가 온 것도 짝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이거나 이거 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해서 여기에 2 또는 4가 온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2 또는 4가 온 경우, 2 또는 4가 오는 경우니까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건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좋아하나요? 자, 두 가지가 있겠고 2가 왔다고 칩시다. 맨 끝에 2는 써버렸어요. 자,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는데 첫 번째에는 누가 올 수 없어요. 이것도 혹시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첫 번째 자리에 0이 올 수 없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0 올 수 없으니까 1, 3, 4 셋 중에 하나가 여기 와야 돼요. 여기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0 빼고 하나 썼고 0, 3, 4 셋 중에 하나 여기도 세 가지 올 수 있고 두 가지 올 수 있고 이런 거겠죠. 이거 9, 4, 36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60이 되겠고 자, 넘어가 보시죠. 자, 7명을 세워요. 첫 번째랑 맨 끝에 보이시죠? 남학생이 맨 앞과 맨 뒤에 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여기? 4명이 올 수 있죠?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남자는 4명. 여기 끄트머리에 올 수 있는 남자는 몇 명? 3명. 이렇게 남자들 세우고요. 그러면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몇 명 남은 거예요? 2명 남아서 전체 5명이 남았죠. 그 5명은 요 가운데다가 쭉 세우면 되니까 5명을 쭉 세우는 건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4명, 여기 3명, 나머지 5 팩토리얼 이렇게요. 다음 3-2번은 뭐 사전식 배열이라고도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전식 배열이라고도 하는데 80번째니까 작은 수부터 맨 앞에 몇이 둘, 셋, 넷, 다섯 이런 걸 뭐 가다 노가다? 언니들은 NGD라고 부르더라고요. NGD라고 이렇게 써놓더라고. 노가다래요. 그래서 요즘 NGD가 많아요. 노가다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1이 온 경우가 있겠죠. 자, 1이 오면은 1이 왔다고 치는 거니까 숫자 4개가 있어요. 여기 4가지가 올 수 있고 3가지가 올 수 있고 2가지, 1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하는 숫자는 전부 24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숫자도 몇 가지가 있어요? 2로 시작하는 숫자도 24가지가 있고요. 3으로 시작하는 숫자도 24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 앞에 숫자가 이미 몇 가지예요? 이 앞에 숫자가 이미 72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4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8번째 숫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4로 시작하는 숫자에 집중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고 4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4는 썼습니다. 자, 제일 조그만 숫자가 뭐예요?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0으로 시작하는 숫자겠죠? 4, 0으로 시작한 숫자는 여기에 3가지, 2가지, 1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즉 3팩토리알 가지만큼 있어요. 그래서 4, 0으로 시작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72가지가 있었고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70 몇 번째 숫자예요? 78번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뭐만 찾으면 돼요? 79번째 숫자를 찾고 80번째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79번째 숫자는 4 다음 몇으로 시작할까요? 1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몇입니까? 4 썼고 1 썼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0이 되겠고 맞습니까? 됐어요? 0, 2, 3이 79번째 숫자입니다. 이해됐죠? 그 0, 3이가 마지막 80번째 숫자가 되겠죠. 요들이 자리 바꾼 거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두 문제. 우선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의자가 6개가 있는데 사람이 5명이에요. 사람이 5명이 앉는데 의자가 6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5명, 그 다음에 의자 하나 이렇게. 의자 6개에 사람 5명이 앉는다는 것을 사람 5명하고 의자 하나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의자에 앉아버리니까 의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의자 6개에 사람 5명이 앉는 건 사람 5명하고 그 다음에 의자 하나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여학생이 이웃하게 앉는다라는 것은 여학생을 요 2명 있잖아요. 여학생 2명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학생 2명을 한 사람으로 봐요. 붙어 다녀야 되니까. 둘이 짝꿍. 그래서 A랑 B라는 여학생은 같이 붙어 다녀야 되겠고 그 말은 이거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을 그냥 쭉 나열하는 거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얼이 돼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 하나. 요 안에 A, B가 붙어 다니는데 A, B가 앉을 수도 있고 B, A가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웃한 녀석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얼, A와 B의 순서를 결정하는 2팩토리얼을 한번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 하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별표. 근데 사실 이과 가실 분들은 엄청 별표 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게 고등학교 가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확률과 통계를. 그래서 아무튼 이웃하지 않게 라는 말은 여학생끼리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학생 빼고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여학생 빼고 먼저 나열하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 빼고 나열하기.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요.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엄마 아빠 빼고 나열하기.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 A와 B 빼고 나열하기. 자, A와 B 빼고 나열할게요. A와 B 빼면은 여학생 2명 빼면은 남학생 3명하고 의자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의자는 애들 엉덩이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의자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의자 하나만 남아있고 남학생 3명이 있고 의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 4 팩토리얼. 요 4명을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빈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V자 공간. 요 V자 공간 보이세요? 요 V자 공간, 빈 공간에다가 여학생들을 콕콕 넣어주면 여학생이 안 붙어 있게 돼요. 그럼 요 빈 공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A와 B를 콕콕 넣어줄 거거든요. 오케이? 자, 간다. A와 B가 저 빈 공간으로 갈 건데 A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너 어디 앉을래? 라고 하면 저는요 5개 중에 하나 앉을 거예요 라고 해서 5군데 갈 수 있고요. A가 여기 이제 나는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B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갈래? 라고 한다면 저 혼자 연극하는 건가요? 너는 어디 갈래? 라고 한다면 이 V자가 4개가 남았죠? 넷 중에 하나 갈래?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 2개만 집에서 부지런히 좀 연습해 보세요. 이웃하는 건 한 사람으로 보기, 이웃하지 않는 건 2사람 빼고 나열한 다음에 빈 공간에 콕콕콕 넣어주기.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국어책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국어책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근데 저도 살짝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꼭 책꽂이 꽂을 때 수원은 수원끼리, 수투는 수투끼리 이렇게 꼭 꽂아야 뭔가 보기가 좋아요. 재미없으면. 자, 국어책 이 3개를 한 뭉탱이로 보는 겁니다. 한 뭉탱이로 보는 거고 몇 권이 남았죠? 6권이 남았죠. 그래서 6권에 이건 한 권이라고 보는 거니까 총 7권을 나열해 주시고요. 7팩토리얼. 요걸 한 권이라고 보는 거고 여긴 6권이 있으니까 전체 7권을 나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국어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니잖아요. 국어가 세트로 다니는데 국어의 순서를 결정해 줘야 돼요. 국어들끼리. 이 국어들 세트 안에서 국어들끼리 국어 3개의 순서 결정해 줘야 돼. 3명의 순서를 결정한다는 건 3팩토리얼입니다. 3명의 순서 3, 2, 1. 국어 3명의 순서 3, 2, 1. 3팩토리얼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4-2번 연달아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는 이웃 밑줄 치고 한 사람으로 봐라. 그러니까 요거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됐나요? 그 다음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아. 그러면 C와 D를 먼저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나열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만든 A, B와 E와 F를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전체 몇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고 중요한 거 A와 B의 순서는 결정해 줘야 돼요. A와 B가 있겠고 B와 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팩토리얼. 요거는 A와 B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빈 공간을 체크해 주시고요. 요 빈 공간에 C와 D를 앉힐 겁니다. C야 너는 어디로 갈래? 라고 한다면 C가 갈 수 있는 자리 4군데가 있고요. C가 갈 수 있는 자리 4군데가 있고 C는 여기 들어갔어. 그럼 D야 너는 어디로 갈래? 라고 한다면 V자가 3군데 남았죠? 그러니까 D가 갈 수 있는 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나열하는 걸 했다면 이제 뽑는 것도 해볼게요. 자, 뽑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선발되고 B는 선발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B는 안 뽑을 거잖아요.
그리고 5명을 뽑을 건데 A는 뽑았어요. 그죠?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4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몇 명 중에 11명 중에 A 빼고 B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9명 중에 4명만 뽑기만 하면 됩니다. 나열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죠? 다음 적어도 밑줄 치고, 적어도라고 나왔으면 전체에서 뭔가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가 몇이에요? 11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1명 중에 5명을 뽑는데 11명 중에 5명 뽑는데 A도 못 뽑고 B도 못 뽑은 걸 빼면 되겠죠. A, B 전부 싹 다 안 뽑은 거. 그러니까 A, B 빼면 9명이고요. 9명 중에 5명 뽑은 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A와 B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음 해볼게요.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5개를 뽑는데요. 홀수가 4개 이상 뽑혀야 된대요. 그럼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홀수를 4개 뽑는 경우가 있겠고 5개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얘는 1, 3, 5, 7, 9 이렇게 홀수가 5개 들어있고 2, 4, 6, 8 이렇게 짝수가 4개가 들어있거든요. 자, 홀수를 4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되겠고 5개 중에 4개 뽑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짝수는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여기 왜 곱하기로 돼 있어요? 연속해서 뽑으니까요. 다음 홀수를 몇 개 뽑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홀수를 전부 다 뽑는 경우가 있으면 짝수 뽑을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5-2번 별표 치고,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철수를 포함하래요.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철수를 포함하래요. 철수야 넌 들어와 무조건 이런 거예요. 그럼 몇 명만 뽑을 수 있어요? 3명만 뽑을 수 있죠. 철수 빼고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A예요. 됐나요? B는 철수를 뽑지 말래요. 철수 빼고 4명을 뽑으래요. 그럼 철수야 넌 들어오면 안 돼 이런다면 철수 빼고 4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철수 빼고 9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겠고, 이걸 더하라는 의미예요. 이걸 더하라는 의미니까 앞에 게 똑같습니다. 뒤에 거 하나 차이죠? 몇이라고 써요? 하나 키우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n-c r-n-c r nc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십시사 계산할 줄 아시죠? 10으로부터 몇 번 곱하고 10으로부터 4번 곱하고 4팩토리얼로 나눠. 4팩토리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약분하고 얘도 약분해서 30에다 7 곱하면 210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요. 요거 1학년 때부터 외워놓읍시다. n-, n-, r-, r, ncr로 바꾸기.
자, 6번. 뭐 워낙 많이 나올 문제예요. 자, 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직선은 두 개의 점이 결정하거든요. 전체 7개의 점 중에 2개를 갖다 뽑으면 직선의 개수가 나와요. 전체 7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 직선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뽑은 것들, 이렇게 뽑은 것들은 전부 다른 직선이지만, 요 아래 보시면 요 네 군데 보이시죠? 요 네 군데에서 2개 뽑으면 다 같은 직선이에요. 얘와 얘를 뽑나, 얘와 얘를 뽑나, 얘와 얘를 뽑나, 다 이 직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네 점 보이시죠? 요 네 점에서 2개 뽑은 것들은 전부 빼줘야 돼요. 요거까지 되셨죠? 근데 요 4개에서 2개 뽑은 6가지를 전부 빼면 이 직선은 못 세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저 직선 하나는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7개 중에 2개 뽑는데 아래에 있는 4개에서 2개 뽑은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모조리 뺐어요. 근데 모조리 빼면 안 되잖아, 그지? 이 직선은 한번 세줘야 되니까 한 번 더해줘야 된다는 거. 요 직선의 개수. 삼각형은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은 쉬워요. 7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요. 요 4개에서 3개 뽑은 건 삼각형이 안 되죠. 요 4개에서 3개 뽑은 4가지 있잖아요. 요 4개에서 3개 뽑은 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모조리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은 빼주고 하나 더 해주셔야 되겠고, 삼각형은 그냥 갖다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6-1번 해볼게요. 자, 대각선의 개수인데 이게 점이 10개가 있죠. 하나 이렇게 요 점을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점. 됐어요? 이런 10개가 있는데 대각선은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0개의 점 중에 이렇게 2개씩 고르면 이런 대각선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대각선이니까 이 테두리에 있는 요 변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테두리에 있는 10개는 빼줘야 되겠죠. 그게 대각선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선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테두리에 있는 10개의 이런 선분들은 빼주자고. 대각선만 물어봤으니까. 이 직각삼각형 별표 치시죠. 직각삼각형은 원주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2개, 3개, 4개.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져요. 아래에도 4개가 만들어져요. 그 말은 이 지름 하나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8개의 직각삼각형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B는 8개 곱하기, 자, 요 지름 하나에 8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름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5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를 곱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진짜로 많이 나와요. 직각삼각형. 진짜로요. 초특급 많이 나와요. 와, 우리 드디어 마지막 문제. 우리 방학 동안에 정말 많은 진도들을 나갔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 꽤 있죠? 모의고사도 많이 푸셨고. 중간고사 잘 봐오면 좋겠다.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나다라마라는 이러한 지사, 회사가 있대요. 지사가 회사거든요. 요 회사가 있는데 5개의 회사에 A, B, C, D, E, A, B, C, D라는 사람을 회사로 보내겠대요. 근데 A보다 B가 멀리 가래요. 그럼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A, B 이런 건. 이런 건 안 돼요. A는 100km, 얘는 150km니까 B가 더 멀리 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B, A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면 절대 안 돼. 누가 먼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A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전체 나열한 경우의 수들 중에 꼭 누구는 먼저 나오면 안 된다? A는 먼저 나오면 안 돼. 전체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5개를 나열했어. 얘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일일이 세아리긴 힘드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와 B를 이렇게 같은 문자로 두세요. XX. A와 B를 같은 문자로 두고 이 녀석들을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나열하냐면 자, 5개의 자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X 2개가 갈 자리를 먼저 골라주세요. 5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주세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X를 여기 고르는 방법의 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알이다 보면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OC2라고 얘기해요. 여기 10가지예요. X가 갈 자리 2개 골라주고 3자리가 남았죠. 이 3자리에 CD를 그냥 나열하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CD를 이 빈자리에 나열하는 건 3팩토리얼. 이게 왜 답이냐면 여기 X라고 쓴 자리 있죠. 이 X라고 쓴 자리 앞에다가는 B를 써주시면 되겠고 뒤에다가는 A를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B가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B가 A보다는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같은 문자로 두세요. 같은 문자로 두시고 5개의 자리 중에 X가 갈 자리 골라주세요. 뿅뿅 이런 식으로. 그게 OC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자리에는 3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앞에 있는 X에다가는 B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X에다가는 A를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B가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은 문자로 두는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유형 학습이니까. 자,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1은 꼭 뭐 해야 되겠고 들어가야 되겠고 6은 뽑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됐나요? 3자리 자연수 중에 1은 뽑았고 6은 뽑지 마.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4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2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겠죠. 1은 뽑았고 6은 뽑지 마. 가운데 4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럼 숫자가 몇 개 들어온 겁니까? 1 포함해서 3개를 이렇게 뽑은 상태죠. 이제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이요? 3팩토리얼. 숫자들의 순서는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7-2번도 한번 볼게요.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고 휴양지가 5군데 3, 4, 5라는 이 5군데 휴양지가 있는데 이 넷 중에 3명이 같은 곳으로 간답니다. 이 넷 중에 3명이 같은 곳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거지. 누가 같은 곳으로 가지? 누가? 넷 중에 누가 같은 곳으로 갈 거야? 골라줘야겠죠. 4C3 이렇게요.
4명 중에 3명은 같은 곳으로 간다. 누가 같은 곳으로 가는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A와 B와 C가 같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얘들이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갈래? 라고 결정해 줘야겠죠. 자, 이 5군데 중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 군데를 골라서 가야겠죠. 맞나요? 자, A, B, C 얘네들이 같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한 거고, 얘네들이 전부 1번 휴양지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2, 3, 4, 5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정보들이 연속해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곱해서 경우의 수들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4C3은 4고요. 5C1은 5, 4C1은 4가 되겠죠. (5로부터) 한 번 곱하고 1팩으로 나눠 4로부터 하나 곱하고 1팩으로 나눠 4입니다. 그죠? 네. 자, 연습 문제도 같이 살펴보시죠.